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종목 뉴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빨간 날이다 보니까 종목 뉴스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더 무슬리풀 이라고 하는 언론 기사 내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또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관련해가지고 나스닥 베어 마켓 해가지고 5 spectacular growth stocks you will regret not buying on the dip. 지금같이 이제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사지 않으면은 후회할 5가지의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한국어 번역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5가지 놀라운 성장주입니다. 성장 중심의 나스닥이 가치의 3분의 1을 잃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역사적으로 나쁜 해였습니다. 약세장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돈을 사용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이 5개 기업은 경쟁 우위와 혁신이 혼합되어 있어 나스닥이 하락할 때 천재적인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5개의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정말 힘든 한 해죠. 올해가 주가도 다 빠지고 고점 해가지고 뭐 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기술주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여가지고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또 2002년 이후 9월에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11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치가 34%나 하락했으며 현재 약세장으로 확고히 빠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더 넓은 시장을 더 높이 주도해온 기업들이 이제는 시장을 짓누를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 네, 이렇게 베어 마켓이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월가의 두려움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기회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또 어떠한 어떠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5가지 놀라운 성장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워낙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디즈니 뭐 스튜디오 아니면 그 캐릭터들, 그 IP 라이센스라던가 또 디즈니 플러스로 구독 이제 OTT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 보면은 테마파크 운영업체이자 컨텐츠 건물 월트 디즈니이다. 디즈니가 성장 주식 목록에 포함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10년 중반까지 회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13% 복합 연간 매출 성장률 예측을 살펴봐라. 그러면 이게 성장주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테마파크는 가족과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영화와 독점 컨텐츠는 조부모와 손주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디즈니처럼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대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복제할 수 없다. 플러스 또 다른 판매 포인트는 19년 11월에 출시된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의 놀라운 성장이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가 1억 5,2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는 디즈니 독점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에 따라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한 후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고 구독자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또는 국내 경기 침체에 증가하는 전망이 월트 디즈니의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회사의 장기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라고 해가지고 디즈니 주가 이제 뭐 변동되고 뭐 이런 부분 이거는 아니죠. 네. 그리고 다음은 펍매틱이라는 종목인 것 같아요. 성장주를 원하신다면 디즈니보다 조금 더 비정상적인 나스닥 하락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광고 기술 주식인 펍매틱을 고려해라. 광고 지출이 미국 경제 악화로 인해 가장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 중 하나지만 펍매틱은 장기 투자자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광고 시장도 사실 경기 침체였고
여파를 가장 먼저 맞은 섹터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터빈 같은 앱스도 그렇고 광고 시장에 대한 지출을 아무래도 기업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펌매틱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광고주는 인쇄물에서 비디오, 모바일 및 OTP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와 같은 디지털 광고 채널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 산업은 25년까지 매년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펌매틱은 20%에서 50% 사이로 오가는 유기적 성장률을 제공했다. 장점 중 하나는 SSP라는 것이다. 단순히 게시자가 디지털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많은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게시자가 선택할 수 있는 SP가 많지 않다. 뭔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이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펌매틱은 타사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방식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펌매틱은 동료보다 더 높은 영업 마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디지털 광고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터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펌매틱이라는 주식은 제가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매틱. 네. 다음은 징동닷컴입니다. 나스닥 약세장에서 매수를 원하는 세 번째 성장주는 중국 전자상거래 주식인 JD.com, 징동닷컴입니다. 소매주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JD는 중국의 상승하는 경제 내에서 번창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기사를 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를 생각할 때 최고의 전자상거래 제공업체인 알리바바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플랫폼은 전적으로 타사 시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JD, 징동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D2C 모델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징동이 재고와 물류를 모두 처리함으로써 회사는 영업 마진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리바바를 단속한 중국 규제기관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JD의 부수적인 기회입니다. 광고 의료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JD의 또 다른 사업 모델인 것 같은데요. 다른 판매 채널은 기존 온라인 소매 판매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징동의 주식이 지난 20개월 동안 절반 이상으로 하락한 지금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완벽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짧게 알리바바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알리바바 주식을 매수하고 나니까 오히려 JD, 징동닷컴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그 당국의 규제 단속도 그렇고 JD가 조금은 더 견고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 주가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JD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기사로 보니까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네, 다음은 나스닥 약세장에서 사지 않는 것에 대해 또 다른 환상적인 성장 주식은 대마초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IIPR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뭐 대마초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뭐 $1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나스닥 약세장에서 사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성장주는 데이터 마이닝 회사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약세 시장은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급변하는 주식에 불친절한 반면 팔란티어는 프리미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팔란티어 주식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월트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복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팔란티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인공지능 기반 고단 플랫폼은 정부의 임무 계획 및 데이터 수집을 돕습니다. 한편 파운드리 플랫폼은 기업이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팔란티어의 규모에 가까운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담이 팔란티어의 빛나는 별입니다. 종종 4년 또는 5년 동안 지속되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계약 수주 덕분에 팔란티어는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면 팔란티어의 황금 티켓을 대표하는 것은 파운드리입니다. 고담은 여전히 건전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최대 한도가 궁극적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파운드리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의 수는 2분기 동안 119개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팔란티어 주식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팔란티어의 주요 사업 모델이 이 고담이라는 플랫폼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은 기업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 이제 플랫폼 마이닝인 것 같은데, 이 파운드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쓰는 그 AI 기반의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국제 정세에도 그렇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파운드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술력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파운드리로 표면을 긁고 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IIPR이라는 대마초 관련 리츠, 그리고 징동, JD.com, 펌매틱이라는 디지털 광고 회사, 그리고 월트 디즈니까지 5개의 성장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과연 이 종목들이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향후에 얼마나 또 상승을 할지, 지금이 저점이라면은 사실 이 종목들이 기사대로면 엄청난 성장을 또 보여줄 것 같은데,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기사인 것 같고요. 팔란티어 관련해서도 뭔가 향후에 더 고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 망입니다. 감사합니다.